제88회 전산회계 2급 시험 중에서 실무시험, 실기 말하는 거죠. 실기 부분에 대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연상사죠.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수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빠진 거 있으면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1번 풀어보고 문제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여기 뭐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나와 있고요. 뭐 상호명도 나와 있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기초정보관리, 여기 기초정보관리 보이시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내용이랑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메뉴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니까 우연상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기업,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개인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서 이제 오른쪽 내용과 우리 문제지에 제시된 내용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반 과세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반 과세자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여기 과세 유형 3번 보이시죠? 자, 여기 일반 과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상이 없네요.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404-11258. 자,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2번에 나와 있죠? 10404-11258. 여기도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면은 자,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임의로 한번 틀리게 해볼게요. 104-05-11258. 자, 이렇게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뜨죠. 그냥 이해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출제가 됐다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됐을 거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상호면 우연상사 맞았죠? 그리고 대표자명 방우현. 자, 여기도 대표자명 방우현 잘 돼 있죠? 자, 지금까지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2012년 1월 25일. 자, 개업 연월일은 여기 17번.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2011년 1월 2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문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12년. 그러니까 요거 잘못됐네요. 이거 2012년 1월 25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개업 연월일 수정하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한 개 수정했고요. 보통 3개 정도 틀리게 냅니다. 문제를 2개 정도 더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 가로하고 남현동. 자, 사업장 주소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5에 남현동. 사업장 주소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죠. 참고로 사업장 주소 쓸 때 보통 우리가 우편번호 찾기에서 쓸 수도 있는데 자, 우편번호 찾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다. 그러면은 인천광역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편번호로 찾기 하지 말고 여기다 바로 쓰면서 하면 더 빠를 거니까 쓰시면서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맞는 걸로 바꿔놔야겠죠? 자, 서울특별시 과천대로 관악구 과천대로 자, 천천히 바꿔볼게요. 관악구 선생님 말이 느리면은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5 원래대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업태가 도소매래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에 맞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종목은 바로 옆에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조명기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문제는 조명기구가 아니라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이니까 여기 수정해야겠죠.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 수정했죠. 첫 번째 개업 연월일 수정했고요. 두 번째 종목 두 가지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사유 신규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내려오셔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여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세무서의 세무서장이 마지막에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요거까지 확인하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자, 주소지가 아니에요. 21번이에요. 자, 21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지금 용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관악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악세무서장으로 수정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풍선 보이시죠? 자, 요거 눌러서 여기서 관악 하면은 145번이네요. 여기 확인 눌러서 용산을 관악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어디 회사 등록에 있는 내용을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 우측에 있는 내용들 수정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주로 틀리게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주로 틀리게 되는 거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대표자명도 가끔가다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그리고 업태와 종목, 그리고 개업 연월일,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 정도에서 매 시험마다 3개 정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확인하는 거 잘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1번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이 내용을 우리 시험지의 내용과 또 일치시키도록 수정만 해주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틀렸으면 바꾸고 빠졌으면 채워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왔는데, 자, 일단 이거 하실 때 여기 보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같은 두꺼운 글씨 있죠. 이 두꺼운 글씨는 오른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2,500만원, 여기 1번 매출액 2,500만원 이렇게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출원가 1,000만원, 이거는 2번 매출원가 1,00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매출원가가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매출원가에서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총이익 1,500인데 매출총이익도 1,400 잘못됐고, 자, 손익계산서는 이 위에가 잘못되면은 밑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수정해서 내려오면서 밑에까지 다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3개 정도 틀리게 됩니다. 그 3개만 잘 찾으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매출액 2,500 보입니다. 자, 여기 매출액 2,500만원 보이시죠?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매출액 2,500만원 일치하네요. 자, 이건 틀린 거 없고요. 두 번째, 매출 원가가 1,000만원인데 이 매출 원가는 여기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통해서 우리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매출 원가가 문제지에는 1000만원이지만 여긴 1100으로 나왔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누르니까 이렇게 창이한 게 뜨죠. 그래서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300 일치하죠. 자,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 1100만원. 자, 요 두 가지는 다 일치합니다. 확인되시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400만원인데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 돼 있죠? 300. 아, 지금 매출원가가 틀린 이유가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300에서 400으로 바꾸려고 눌렀는데 얘가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기말상품 재고액.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하려면은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되냐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을 해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다시 매출 원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바꿀 건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어디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여기 상품이라고 보이는데 상품의 금액 300만원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자, 여기에 있는 300만원이 어디에 있는 거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어디? 기말상품 재고액.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하려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어디다 잘 적어두세요. 그래서 자, 얘를 400으로 바꿔볼게요. 400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은 일단 매출원가 1000만원으로 바뀐 거 확인됐죠? 1000만원으로 바뀌었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아까 300이었는데 이렇게 400으로 바뀐 게 보입니다. 얘가 바뀌었으니까 매출원가가 이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자, 상품 매출원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했는데 얘는 어디서 바꿨다?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바꿨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매출총이익도 1500으로 일치됐죠, 지금? 자, 여기도 1500, 여기도, 이게 아니라 여기가 1500 일치했죠.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체 총합이 615만원이죠. 근데 우리는 502만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급여 320만원. 자, 급여 320만원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00만원. 자, 복리후생비가 200인데 100만원 돼 있죠? 요거 200으로 바꿔줘야겠네요. 200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24만원인데, 자, 우리 여기 24만원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맞고요. 자, 소모품비 13만원인데, 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소모품비가 있어요, 없어요? 소모품비 없죠? 그래서 소모품비는 바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빠진 거니까 아예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칸에다가 소모품비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소모 치고 엔터 치니까 소모품비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금액 얼마? 24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소모품비 24만원이 아니라 얼마죠, 이거? 24가 아니라 13만원이죠. 잘못됐네요. 13만원.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38만원. 여기까지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총 615만원인데 여기서도 615만원. 자, 일치했죠. 자, 이제 이 위에는 다 수정됐고요. 자, 이 밑으로 계속 가야겠죠, 이제? 밑으로. 자, 영업이익이 885만원.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과 임대료. 이자 수익 10만원, 이자 수익 10만원, 그리고 임대료 45만원, 임대료 45만원, 그리고 이자 비용 20만원.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당기순이익이 920만원인데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당기순이익도 920만원으로 일치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송어품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점 복류생비였죠. 복류생비 수정했고 이렇게 세 가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고치는 것도 했고요.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 본 김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 나와 있는데 시험지에서 제시해 준 대로 금액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처럼 똑같이. 자,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출원가 수정하는 게 어려웠죠. 기말 상품 재고액 바꿀 때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에 있는 걸 바꾼다고 했었죠.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그럴 거 없어요. 전부 다 이 안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과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거 외에도 몇 개 나오는 거 더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거래처 등록 같은 경우에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에 들어오시면은 자, 우리 시험에서 등록하라고 하는 거래처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을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금 들어왔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한은행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래처 등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탭이 있어요. 일반적인 거래처 등록하는 곳, 그리고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등록하는 곳, 그리고 신용카드사 거래처를 등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 항상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 탭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거래처에다 입력하지 말고 금융기관 탭을 선택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선택하니까 몇 가지 은행이 있네요. 이 밑에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부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 99100 거래처명은 신한은행. 자, 그리고 유형은 보통예금이네요. 그러면은 보통예금 선택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쌤이 누른 게 아니라 지가 넘어가. 이렇게. 그러면은 계좌번호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좌번호 그대로. 자, 8012-256-1-258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계좌 개설일이 2019년 2월 5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계좌 개설일 그대로 어디에다가 여기 3번에다가 자, 2019-0205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자료는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다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입력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뭐만 조심하면 돼요? 이 탭 선택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무조건 다 입력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란 메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뭐냐면은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얘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근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뭐 하는 곳이냐? 자, 우리 뭐 채권, 채무. 채권이 뭐냐면은 받을 돈이고 채무가 줄 돈이죠.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줄 건지 거래처를 지정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처 지정. 그래서 뭐 나한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한테 100만원 받을 거 있다. 그러면은 100만원이라는 받을 돈에 대해서 A라는 회사를 지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오니까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거래처를 등록해야 될 계정 과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 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제시된 계정 과목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과 지급원 두 개만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상 매출금,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외상 매출금. 그리고 지급어음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외상 매출금 누르니까 오른쪽에 이 외상 매출금이 누구한테 받을 건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석 상사 3,500, 다이아 상사 500, 강서 상사 3,000 돼 있는데 우리 문제지와 이거를 일치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석 상사는 3,500 일치하죠, 지금? 3,500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상사 500 일치합니다. 그리고 강서 상사 3,000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지에는 용산 컴퓨터 3,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여기엔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산 컴퓨터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산 컴퓨터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용산 컴퓨터 수정을 해보는데 잠시만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용산을 치면은 지금 선생님 키보드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데 안 쳐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괜히 엄한 거래처 등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정해준 거래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찍었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아무리 쳐도 안 쳐졌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F2를 누르셔야 돼요. F2. 요거 중요합니다. F2 한번 눌러볼게요. 자, F2 누르니까 거래처 뜨죠? 자, 여기에서 못 치면 돼요. 용산 치니까 용산 컴퓨터 나와서 얘 확인하면은 요렇게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용산 치는 게 아니라 F2 눌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 컴퓨터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총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했고, 자, 우리 문제지 시험지와 일치시켰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이 이제 지급어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관악 컴퓨터에 1,800만 원. 자, 여기 1,500 돼 있네요. 이거 1,800으로 수정하고 MK 컴퓨터 700만 원이니까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하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도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을 수정하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뭐 받으러움, 미수금 지정했으면은 받으러움, 미수금에 대해서 작업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정보관리와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총 18점인데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했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한 가지 안 했는데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는 뭐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 중에서 문제지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라는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은 정기예금 찍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러면은 계정 코드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기예금 그대로 두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성격을 지정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금인지 적금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격도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하단에 보시면은 적요가 있어요. 현금적요, 대체적요라고 있는데 적요가 뭔지 몰라도 돼요. 뭔지 몰라도 되지만 문제에서 현금적요에 4번으로 뭐 추가해라, 뭐 대체적요에 6번으로 뭐 추가해라 나오면은 그대로 4번, 6번 쓰고 여기다 막 제시된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크게 지금처럼
이름 바꾸라고 하거나, 두 번째 성격 지정하라고 하거나, 세 번째 적요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 나오게 되면은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반드시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회계 2급 시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맞아야 합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거래가 나와 있어요. 이 거래를 뭐 합니까? 당연히 분개하죠. 분개한 다음에 일반 전표라는 곳에 입력하는 문제가 될 건데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5분, 10분 수업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분개를 잘 해야지 전표 입력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가 핵심이다? 분개가 핵심이다. 분개만 잘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일단 전표 입력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전표 입력하기에 앞서서 2번 문제부터 한번 풀고 2번 문제를 전표에 입력하는 연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일 영업부서의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일단 휴대폰 이용요금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처리하죠? 통신비죠. 통신비고 통신비 얼마? 제일 마지막 보면 되겠죠? 납부하실 총 금액 얼마? 59,050원. 통신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시고요. 자, 이 통신비라는 비용 뭐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9,050원. 이렇게 차변에 통신비 59,050원, 대변에 현금 59,050원 이렇게 분개됐으니까 이거 이제 전표에 입력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개를 잘해야 전표 입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개 틀리면 전표 입력 아무리 잘해도 틀린 거 입력한 거니까 문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지우고 전표 입력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날짜부터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몇 월 며칠 거래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9월 3일 거래죠. 그래서 9월 3일 치고 내려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표 입력하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구분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구분은 요 하단에 보시면은 1출금, 2입금 막 써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하면은 자, 먼저 출금 같은 경우 출금은 뭐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출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대변이 현금인 거래일 때 우리 출금 전표를 사용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입금 전표. 입금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변이 현금인 거래일 때는 입금 전표를 사용합니다. 차변이 현금일 때. 자,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둘 다 현금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 차변과 대변을 각각 지정해서 구분에다 3 쓰면은 차변 계정 과목 쓸 수 있는 거고요. 구분에 4 쓰면은 대변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면은 만약에 대변이 현금이다. 그럼 무슨 전표 선택하는 거고요? 출금 전표 선택하는 거고 차변이 현금이다. 그럼 무슨 전표? 입금 전표 선택하는 거고 차변과 대변의 둘 다 현금이 아니야. 다른 계정 과목이야. 그러면은 차변 선택해서 차변 계정 과목 입력하고 또 대변 선택해서 대변 계정 과목 입력하고 이렇게 각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래가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이었죠?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게 무슨 전표예요? 출금 전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출금 전표 요거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출금 전표 선택하려면 몇 번 쓰라고 돼 있어요? 1번 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1번 선택하고 나서 자, 우리 계정 과목 차변이 뭐였죠? 통신비였죠? 그래서 통신하고 엔터 치니까 통신비 계정 과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앞에 800번대 시작하는 거.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800번대 시작하는 거. 그래서 814번 통신비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거래처와 적요는 선생님이 쓰세요 하지 않는 이상 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 59,050원이었으니까 59,050원 치고. 자, 차변 썼으니까 대변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현금으로. 자, 왜 그러느냐? 아까 전에 출금전표는 언제 선택한다고 했죠? 대변이 현금일 때 출금전표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구분에다가 1이 뭐였죠? 출금전표죠? 출금전표를 선택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 너는 대변이 현금이구나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금을 무조건 대변에 박아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현금이 무조건 대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느 변만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야? 차변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만 이렇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대변이 현금이다. 그러면은 어떤 전표 선택한다고요? 출금 전표 선택한다고. 근데 출금 전표 선택하는 순간 프로그램에서 대변이 뭐라고 그냥 박아놓는 거야? 현금이라고 박아놓는 거니까 나는 어느 변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만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차변만. 대변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대변 쓰고 싶어도 찍히지가 않아. 왜? 당연히 현금일 거니까 현금 박아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현금은 출금 전표 선택하는 순간 애초에 선택이 된 거니까 차변만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입금 전표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입금 전표는 차변이 뭐일 때, 차변이 현금일 때 입금 전표 한다고 했죠? 만약에 차변의 현금이 1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0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거래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차변이 현금이니까 무슨 전표? 입금 전표 선택해야 돼. 입금 전표는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구분에다가 2번 넣어볼게요. 자, 2번 넣었어요. 그리고 차변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이었죠. 자, 현금 치는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현금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현금이? 입금 전표 선택한 순간 프로그램은 차변이 뭐라고 그냥 생각이 되는 거야. 당연히 현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차변이 현금이니까 얘가 입금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입금 전표 선택한 순간 차변이 현금이니까 너는 무슨 변만 입력해라? 대변만 입력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 아까 뭐였냐면 보통예금이었죠. 보통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가 10,000원 쓰고 엔터 쳐볼 테니까 차변 쪽 잘 보세요. 차변 보니까 바로 현금 지정되죠. 현금은 애초에 차변이니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출금 전표는 1, 입금 전표는 2번이고요. 출금 전표는 대변이 현금이니까 어느 변만 붕괴하면 된다. 차변만 기입하면 되고, 입금 전표는 어느 변이 현금이니까 차변이 현금이니까 대변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 쓸 필요가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잘 기억하시고, 자, 일단 두 번째 거래는 없던 거 만든 거니까 삭제할게요. 자, 일단 입금, 출금 설명했고요. 이어서 대체 전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체 전표는 우리 현금이 없는 거래 또는 현금만 있지 않고 다른 계정 과목까지 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전표입니다. 일단 8월 16일 거래를 회계 처리해보고 나서 이 거래를 전표에 입력해 볼게요. 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겠네요. 받으러음 40만원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했네요. 할인했으니까 받으러음 대변으로 가야겠죠.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갔습니다. 얼마짜리? 40만원짜리. 그리고 할인료 15,000원 차감했으니까
38만 5천 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38만 5천 원. 그러면은 15,000원 할인료죠? 우리 할인료 뭐라고 처리하는지 기억나나요?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자, 일단 지금은 뭐 분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기 연습하는 거니까 할인하는 거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38만 5천 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대변에 받으러옴 40만 원. 자, 그럼 얘를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할게요. 그런데 일단 차변과 대변에 현금 다 없죠. 그러니까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각각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그래서 얘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서 날짜는 8월 16일이고요. 자, 먼저 우리는 차변 입력할 거죠. 차변 입력할 거니까 9분의 3이라고 돼 있죠. 자, 3 하니까 이렇게 차변은 쓸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차변에 받으러움이었으니까 엔터 치고 받으러움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받으러움이 아니었죠. 차변이 받으러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차변은 우리 당좌예금이었죠. 당좌예금이었죠. 당좌예금 선택하고 금액은 38만 5천 원이죠. 그리고 또 차변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었죠. 자, 차변이 두 개면은 그냥 쭉 이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또 3번 눌러서 선택하고 차변 선택하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좀 기니까 3대 정도 쓴 다음에 엔터 치니까 해당 글자가 들어있는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금액은 15,000원이었고요. 자, 차변 다 썼으니까 대변 써야겠죠? 대변은 뭐라고 돼 있어요? 4번 선택하라고 돼 있으니까 4번 선택하고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이었죠. 그래서 받으러움 두 자 치니까 받을 자 나오는 계정 과목 다 뜨고요. 엔터 누르고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 전부 다 합해서 40만원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여기서 이제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자, 받으러움 같은 채권. 그리고 채권의 반대 또 뭐 있죠? 채무 있죠? 자, 채권과 채무는 누구한테 받을 건지 누구한테 줄 건지 분명히 거래처가 지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오면은 반드시 거래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받으러움 같은 경우도 채권이니까 거래처 여기다 지정해줘야 되는 거고 또 받으러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그리고 뭐 대여금, 대여금은 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그리고 선급금, 그리고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처 써야 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계정 과목도 전부 다 쓰면 되겠죠. 외상매입금,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임대보증금 이것도 채무니까 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어디다 하나 적어놓고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안 걸면은 마이너스 1점 감점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받을 거였냐면은 아산상점한테 받을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거래처에다가 아산 치고 엔터 하니까 아산상점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체 전표, 지금 쌤이 한 걸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해요. 자, 우리 구분에다가 다시 찍으면은 이렇게 전표의 종류가 총 6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금 전표는 대변이 현금일 때, 입금 전표는 차변이 현금일 때,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둘 다 현금이 아니어서 각각 입력해야 될 때는 3번 차변, 4번 대변 지정한 다음에 각 변에 알맞은 계정 과목 입력했죠. 이때 사용하는 전표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지정해서 입력하는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결산일에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할 때만 쓰면 돼요. 특별한 얘기 없으면 얘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평소에는 무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전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9월 3일 거래에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변이 현금이니까 이거 무슨 전표 선택했냐면은 출금 전표 선택했고요. 출금 전표 선택했으니까 어디만 입력하면 됐어요? 차변만 입력하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거 출금 전표로 하지 않고 그냥 차변 내가 직접 입력하고 대변도 내가 직접 입력하겠다. 즉 대체 전표를 쓰겠다라는 사람은 대체 전표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9월 3일이었으니까 9월 3일 가서 지금 출금 전표 선택해서 대변 현금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했는데 나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대체 전표로 이거 하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고 자, 차변 통신비였죠? 그럼 3번 선택해서 차변에 통신하고 엔터 치니까 자, 무조건 몇 번? 800번대. 그리고 59,050원. 자, 이번엔 차변 썼으니까 대변도 내가 직접 써야죠. 아까는 출금 전표였으니까 대변이 바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내가 각각 쓰기로 했으니까 대변 쓰기 위해서 4번 선택하고요. 현금이었죠. 현금 치고 엔터 누르니까 차변과 대변을 내가 다 직접 쓴 이렇게 거래가 된 걸로. 그래서 출금 전표를 써서 처리해도 되고 지금처럼 차변과 대변을 각각 써서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표 입력하는 거 했고요. 나머지는 분계 다 하신 다음에 지금 전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린 대로 다 입력하시면 되니까 분계 연습하셔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 4번은 분계를 내가 직접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였다면은 문제 5번은 이미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거나 또는 아예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표가 입력되어 있을 거니까 입력되어 있는 전표 조회해서 잘못된 거 바꾸면 된다. 근데 어찌됐든 문제 5번도 뭘 잘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분계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도 일반 전표에 있는 내용 수정하는 거니까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들어가시고요. 자, 먼저 9월 20일 거래에 뭐가 잘못됐네요. 9월 20일 하니까 자, 이미 거래가 입력되어 있죠. 자, 이거랑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문제는 현금으로 지출된 50만 원은 영업부서의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일단 입력되어 있는 전표 보니까 출금 전표니까 대변이 현금이겠네요. 대변이 현금이고 얼마 지출됐어요? 50만 원 지출됐죠. 그리고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뭐다? 소모품비니까 자, 이거 뭐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냥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비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곳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 소모 엔터 하니까 소모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 다 넣었는데 우리는 소모품 B였고요. 소모품 B 중에서 몇 번? 무조건 800번대 비용은 자 830번 소모품 B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 5번에 1번은 처리가 된 겁니다.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 B로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문제 2번은 11월 1일날 거래인데요. 자, 수진상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상품 샀으니까 돈 줬죠? 돈 줬는데 어떻게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자,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에 따라 선지급했던 계약금 50만원 누락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일단 11월 1일을 조회해보면은, 우리 11월 1일 조회하니까, 자, 11월 1일 조회하니까, 상품 450만원 사왔으니까 차변에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대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450만원 빠진 거래. 이렇게 확인되죠? 그런데 이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회계 처리라는 거죠. 지금 이게. 자, 이 거래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거래가 있는데 우리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계약금 지급한 거 고려해가지고 실제 상품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빼먹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전표를 수정해보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약금 지급했을 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나 상품 살게 라고 할 때 계약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일단 뭐 현금 줬겠죠. 계약금 50만원 지급할 때 현금 50만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지급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상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 계약금 지급하면은 상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상품 받은 권리, 자산이니까 차변에다가 어떤 권리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 쓰면 된다고 했죠. 자,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했을 때, 그리고 계약금 지급했다는 얘기는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차변에 적는다고 했어요. 일단 11월 1일 이전에 이 거래가 있었단 얘기죠. 이 거래가 있었고 나서 이제 11월 1일 날 실제 이 상품 사온 겁니다. 자,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올 거고요. 상품 받았으니까 이 권리는 계속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갑니다. 선급금 50만원이 대변으로 가고 이제 상품 매입한 거에 대한 대금을 줘야겠죠. 자, 뭐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예금에서 452채에서 지급했다고 했죠. 그럼 나는 상품 판매자한테 준 돈이 총 500만원이겠죠. 최초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 50만원, 그리고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 450만원. 다 해서 지금 빨간색 표시할게요. 다 해서 500만원 줬으니까 내가 구입하는 상품의 금액은 총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00이라는 얘기죠. 500 줬으니까. 그래서 이 분계가 11월 1일 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차변에 상품 500만원, 대변에 선급금 50만원, 보통예금 4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번 알맞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은 450이 아니라 얼마 사는 거라고요? 500 사는 거고요. 자, 대변에 50만원 비죠? 대변 50만원 비니까 9분의 4 선택해서 대변에 뭐 추가해줘야 돼요? 선급금 추가해주고. 자, 우리 선급금도 채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에요. 그 상품 누구한테 받을 건지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진상해한테 물건 사오고 있으니까 수진상해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급금에 거래처 안 걸리면 감점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450, 선급금 50만원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 알맞게 수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계만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마칠게요.